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2월달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시장은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거래소 시장은 0.48% 하락한 1983.6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0.88% 상승한 622.4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프로그램 또한 1,500억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네요. 오늘은 일단 외국인 쪽에서 선물의 매도 물량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3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전날 몇 거래일 정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외국인과 기관 쪽에 양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네요.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완리를 매수하셨네요. 3,4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건축분 보고 매수했습니다. 수익 보고 매도하고 싶은데 중국주라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걱정되는 주식을 왜 사시나? 자, 완리를 한번 봅시다. 완리가 냉정하게 따져보게 되면 끝난 주식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선입견 같은 그런 게 있죠. 중국 관련주. 예전에 이 중국 관련주 뭐 이런 얘기들, 차이나 디스카운트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한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시세의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았었죠. 자, 완리를 한번 보자고요. 실적이 지금 보시게 되면 그렇게 썩 나쁜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사실. 4분기 실적 발표까지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30% 가까이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당기순이익으로도 30%가 좀 넘는 그런 모습이죠. 어느 정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괜찮은 모습들인데, 일단, 지금 이 정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진행을 했네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1차적으로 좀 나온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려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가 하락의 절반 자리대를 되돌리고 그리고 나서 눌림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중국 관련주는요.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 달에 중국 시장 쪽에 하나가 더 개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가 한 6월 달 정도로 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결국에는 수익을 보고 나오시고 하셨다고 하니까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는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700원짜리대에 저항을 뚫었으니까 저거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앞자리 숫자 바뀔 수 있습니다. 4,000원대까지는 뭐 무난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중국 관련주라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자리 숫자 바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아시겠죠? 그럼 앞자리 숫자 바뀌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하세요.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24,000원. 10% 매수한 지 2년 지났어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인터플렉스 한번 봅시다.
인터플렉스 24,400원 매수한 지가 2년이 넘었다. 일단 뻥이고요. 24,400원 2년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횟수로 따지면 3년째네요. 2년째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만 2년. 그죠?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 저항자리대를 좀 넘어갔어요. 저항자리대를 넘어갔는데 24,4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신 자리대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수급은 괜찮아요. 지금 다음 주에 되게 되면 갤럭시 시리즈 다시 또 공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나올 수가 있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올해도 단기 순이익 부분들로 보게 되면 흑자로 일단 전환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본격적인 성장은 뭐 내년도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좀 잘 팔아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요렇게 박스에서 진행이 됐다가 움직이니까 몸통으로만 따져봅시다. 요 폭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그 자리대가 한 21,000원대 되겠네요. 일단 목표치는 한번 도달을 했고요. 다시 짧게 보게 되면 요 박스였단 말이에요. 그죠? 요 박스에서 넘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요 폭만큼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 22,000원대 정도 되겠네요. 한 22,000원대 정도 대가 단기 목표가인데 22,000원짜리대 23,000원대 요 자리가 사실 이 저항자리대가 좀 큰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일단은 그죠?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고 상승을 했을 땐 거래량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 한 3만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으나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22,000원 자리대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 자리대는 한번 챙겨주고 다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전자네요. 89,100원. 비중은 70%를 매수를 하셨네요. 4년을 넘게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물타기도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89,000원. 글쎄요, 이거 참. 일단은 보유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거는 뭐 얼마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뭐 매수가까지 올라올 겁니다. 이 얘기보다는, 일단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추이를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권역은 좀 나온 그런 모습들이에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을 좀 나온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4중 바닥이란 말이에요. 그죠? 4중 바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방 경직이 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추세적으로만 보게 되면 일단 7만원 언저리 때까지는 보고서 일단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대가 또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추 그 7만원 언저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68,000원대네요. 그러면 68,000원대 정도가 오게 되면 그때 좀 다시 이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매도는 아니에요. 매도는 아니고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70%시라 뭐 추가 매수는 글쎄요,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30%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면 30%는 뭐 LG전자의 추가 매수라는 것보다 다른 종목을 좀 거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좀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68,000원짜리 때, 그 자리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을 좀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제로투세븐이네요.
11,080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제로투세븐 한번 봅시다. 11,8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11,080원. 요 자리 때네요. 이 친구도 많이 빠졌었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추세 상단권역에 좀 진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단기이동 평균선을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숨고리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일단은, 오늘의 단기 목표치는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외바닥으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단기 이동평균선을 좀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거는 조금 더 보유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 단기 저항 자리 때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된다면 9,000원대 초반 정도, 9,3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까지 눌림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때까지 눌렸다가 다시 움직이게 되면 매수가 위로 한 번쯤은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았어요. 4분기 때 10억의 확정 이익이 났는데, 2분기 때하고 3분기 때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네요. 적자로 좀 전환이 됐었어요. 올해 좀 추이를 지켜보시는 전략,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9,300원 정도 때까지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 잡아드릴게요. 일단 지금 추세 때 하단권역까지 왔다라는, 상단권역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좀 더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오스타임 임플란트요. 오스테 임플란트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7,100원에 네. 20%요, 20%. 20%?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뭐, 실적도 좋다고 어쩌고 그러길래 샀는데 안 올라가네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오스테 임플란트가? 예, 예. 그죠? 예, 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갔겠죠? 예. 네. 근데 아버님이 매수하신 단가는 비싸도 너무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마음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데 예.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단기. 빠져버렸어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했으면 단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일단은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44,500원 단기로 봤으니까 예, 예. 44,500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예, 예. 아, 매수를 더 하라고요. 예. 아니요. 아, 더 밀린다고요? 단기로 보셨다면서요. 예, 예. 44,500원 깨면 이거 41,000원대, 2,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요. 예, 예. 저라면은 딴 종목 하겠네요. 예, 올해 예. 성장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 너무 좀 비싸게 사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4만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거나 그러면은 괜찮은데 예. 지금 고가권역에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라 예. 좀 올라가면 편안한 마음이 편안해지면 빠지면 또 손실 날까 겁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여요, 사실. 그러면은 4만 5천원 빠지면 그냥 매도해야겠네요. 44,5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아마도 41,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선택을 하셔야겠죠? 예, 예, 예. 나는 41,000원, 2,000원대까지 기다렸다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예, 예. 아니면 이거를 그냥 매도를 하고 나올 것이냐? 예.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선택을 예, 해야 예. 되겠죠? 예, 예. 근데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아버님께서 단기적으로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단기 예, 대응이란 말이에요. 예, 예. 단기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계신 거고. 예. 그죠? 그러니까 예. 아버님 원래 의도대로만 된다라면 44,500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죠. 예, 예,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를 매수하셨네요. 12,70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오로라 봅시다. 12,7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오로라가 어떤 왕구업체죠? 왕구업체. 그죠? 추세는 잘 태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잘 태워지고 있는데 61선 기준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61선이 깨지면 일단 전량 차익하고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오로라가 중국 시장에 좀 진출했는데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바로 그냥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오로라 같은 경우 유럽 시장에서 먼저 정착을 해놨어요. 사업을. 그리고 나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실적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올해도 뭐 한 2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른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CEO 효과도 있었죠. 최영일 대표이사 CEO가 나름대로 영업을 좀 상당히 잘 했었죠. 과거에 뭐 4,000원대 이 주식을 좀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CEO 효과, 네, 중소기업 적합업종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던 게 거의 뭐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그죠? 그리고 나서 엄청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61선을 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게 추세 하단 자리대죠. 요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자리대 15,000원, 16,000원대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고점 자리대란 말이에요. 15,000원짜리대. 일단 요 15,000원 전고점 자리대까지 좀 기다려 보실 수 있는 전략, 보유해 보실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61선이 종가상 깨지면 그냥 이익을 확정을 짓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블루콤을 매수를 하셨네요. 14,300원. 비중 15% 매도해도 될까요? 블루콤. 글쎄요,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블루콤이 실적은 좋을 거라고, 좋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 하락 추세 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자리 때는 이 과거 작년 9월 달과 8월 달에 형성돼 있던 이 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저점이 나왔죠. 고점 넘어갔을 때 이 폭만큼 올라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목표치가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엔드. 하락을 했을 때의 절반 되돌림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오늘 절반의 되돌림이 일단 나왔네요. 그리고 그러면 하락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인 절반 되돌림 나왔고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채워졌고 전고점이고 하니까 일단은 저항 자리대로 볼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추세 좋아지고 있고 실적 좋아지고 있고 모멘텀은 갤럭시 시리즈가 3월 달에 오픈이 된단 말이에요. 블루투스,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펼쳐질 수 있고 실적 좋아질 수 있고라는 거. 그렇다면 좀 더 가져갈 수 있겠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 17,000원대 후반,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 때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3월 첫째 주에 아마 한 번쯤 매도 타이밍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스맥예. 스맥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800원에 예, 30%입니다. 4,800원에 30%. 예. 매수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아, 그냥 이게 방송 해보니까 좋다하고 해서 네. 차트도 보니까 매물만 좀 그거 하지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예, 기계주거든요, 이게. 네, 산업용 로봇 만들고 있고 그러네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1월 20일 정도 돼서 했습니다. 1월 20일 정도에. 그러면 4,800원인데 약간 손실권역이세요, 그죠? 네. 지금은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 5,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글쎄요, 일단 스맥 기계 쪽 섹터 조금 이 틀린 부분들은 있는데 네. 종목들이 하나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스맥 같은 경우는 4분기 때에 약 한 56억 정도 했네요. 네. 그죠? 네. 이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실적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4분기 때. 1년에 한 번씩, 예. 아니요, 1년에 한 번이 아닌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은 통상 4분기 때에 실적이 왕창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예. 37억 정도가 나왔는데 올해 56억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수주나 뭐 이런 부분들이 4분기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이런 네. 부분들이 사업적인 게. 예. 그러면은 4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 올해 1분기 때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주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렇게 크게 고평가가 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결국에는 한 5,300원? 5,300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좀 더 보유 한번 해보세요.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지, 예. 글쎄요, 그렇게 많이 기다리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하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시장은 계속적인 순환매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현물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움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여전히 시장, 코스닥 시장 뭐 죽어나간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제 코스닥에서 거래소 쪽으로 자금을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스닥에서 과열 징후? 글쎄요. 좀 더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하게 자금 이동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거래소는 좀 순환이 나오면서 주도주가 형성이 될 거예요. 지금 주도주가 나올동 말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가시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종목장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막 급하게 뭐 옮기고 할 그럴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대한 부분들은 뭐 강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일 하는 강연회는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내일도 그 부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28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요, 유안타증권 구로지점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지하철 1호선이죠. 구로역 2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스타팰리스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 4층에서 진행을 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좋아요. 좋은데 수익 안 나면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